네,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로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어제는 저희 집 이렇게 좀 이제 보수할 게 있어가지고 보수 이렇게 또 하느라고 막 여기저기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그러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네요. 네, 뭐 한 몇 시간 걸린 것 같은데, 몇 시간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뭐 페인트 할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페인트도 좀 덜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윈도우 셔러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셔러에 좀 더 할 게 있어가지고, 이 뭐 더 붙이고, 뭐 그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좀 더 해야 하고, 이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까지 하기가 굉장히 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피곤했다. 피곤해가지고 어제 금방 골아 떨어졌거든요. 골아 떨어졌는데 오늘 좀 이제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조금 늦게 이렇게 또 올려드리는 점 죄송하면서 제 일상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죄송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신워르라고 하는 하마스 무장조직 리더를 이렇게 또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뉴스가 오늘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중대한 이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이 신워르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 신워르가 작년이죠. 작년 10월 7일에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테러를 일으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납치를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가자지구로 이렇게 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 1년이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1년이 조금 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마스 무장조직 수장의 리더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살이 됐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하마스 무장조직을 보면은 리더가 2명 있다고 하거든요. 가자지구 내에서 활동을 하는 리더인 신와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밖에서 활동을 하는 하니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예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갔다가 이란 대통령이 새롭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란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거기 이제 안전가옥에 갔다가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이렇게 쏴가지고 이 안전가옥을 완전히 처참하게 포격을 하게 되면서 이 하니예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예가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또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신워르까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하마스 무장조직을 보면은 리더 체계가 조금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고 리더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신워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도 이 뉴스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뭐 특공대가 뭐 들어가가지고 이 신워르를 이제 사살한 것이 아니라 초급 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초급 병사들이 이제 가자지구에 들어가가지고 군사 활동을 이렇게 또 했대요. 군사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무장단체 뭐 3명이 아예 하마스 무장조직이 3명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해요. 이게 건물이 2개가 있었었다고 하는데 건물 여기에 있었었다가 이렇게 총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건물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뭐 초보 병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초보 병사들이 총을 막 쏘게 되면서 거기에 탱크 2대인가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로 이 건물을 쐈대요. 건물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병사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신와르가 그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수류탄이 앞에 이렇게 또 터지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뒤로 이렇게 또 물러가가지고 그 다음에 드론을 띄웠다고 합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2층에 이렇게 가가지고 수색을 한 거죠. 수색을 하니까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마지막 이 모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층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는지 누군가의 수류탄을 이렇게 또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뭐 병사들이 이렇게 또 많고 그러면은 또 많은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이렇게 또 띄우니까 저기 이렇게 또 앉아 있었대요. 네, 야흐야 시누아르가 저기 이렇게 또 앉아 있으면서 이 짝대기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초라하죠. 짝대기 하나 들고 있다가 이거 뭐야 드론이 이렇게 오네 라고 하면서 짝대기 드는 거 이제 던지거든요.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던질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계속 찍고 있으니까 짝대기를 하나 던져요. 던지고 그 다음에 드론이 이제 여기에 하마스 무장조직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탱크로 쐈다고 합니다. 건물에다가 2층에다가 그냥 그대로 쐈대요. 쏴가지고 건물이 막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무력화하지 않습니까? 무력화한 다음에 병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갔는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시누아르 같은 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시누아르를 목표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시누아르 같아가지고 바로 이 지문을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정보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시신을 바로 차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뭐 부검하고 뭐 구강조사하고 뭐 지문 계속하고 뭐 DNA 검사하고 이렇게 또 해보니까 결국에는 시누아르가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누아르가 사살이 된 게 맞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 머리에 총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총상이 아니라 탱크로 그냥 쏴버리던데 그냥 탱크로 이 건물 2층에다가 쏴버려가지고 총상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탱크로 몇 발 이렇게 쏴가지고 건물을 완전히 거의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이 시누아르가 이 건물 잔해에 이렇게 눌려 있더라고요. 눌려 있고 그리고 좀 잔인하지만 그 다음에도 이제 영상 같은 거 많이 돌아다녀서 이렇게 또 보니까 시누아르가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여긴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죽은 채 발견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테러리스트 무장단체 리더의 최후는 정말 처참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줄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시누아르를 그냥 이스라엘에다가 묻거나 태워버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누아르가 이제 리더이고 좀 이제 신격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시누아르가 이스라엘 말고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또 묻히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가 또 굉장히 또 유명해져가지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가지고 막 기도드리고 막 또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누아르는 이스라엘 어딘가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하마스 무장 조직을 보면은 리더가 지금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가져지고 내에 있는 리더도 사라지고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었던 한이야까지 이렇게 또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굳이 이 허스티지들, 이 인질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한테 처맞는 게 좀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인질들을 이제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하마스 무장 조직들은 시누아르가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겠다. 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덜 처맞았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을 본다고 하면 하마스 무장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또 따르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자신들의 이제 군인이겠죠. 군인이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는 이제 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어제는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 네타냐후 집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집이 드론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에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드론 3대를 보냈대요. 드론 3대를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 집에다가 목표물을 이렇게 또 정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 그 중에 드론 2대는 요격이 돼가지고 이 공중에서 이렇게 또 폭발했지만 그 중에 한 대가 네타냐후 집을 이렇게 근처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 집에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이 네타냐후 집 안에는 이 네타냐후도 없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가족들도 다 외출을 해 있었던 그런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헤즈볼라가 네타냐후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계속해가지고 오래도록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도록 이어지기는 이어지지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것이 헤즈볼라도 완전히 지금 뭐 소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도 완전히 지금 이 해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헤즈볼라나 그리고 하마스 무장 조직을 본다고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애국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들을 아무리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의 또 다른 리더들이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끝낼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 전면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민족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이제 뭐 다 리더들도 다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잘하고 그리고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좀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면은 이쯤 하면은 이제 휴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너르가 이렇게 또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제는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의 구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의가 이겼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시너르가 이렇게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이 휴전 협상이 잘 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리더가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 시작을 한 그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헤즈볼라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들도 이제 좀 이제 사그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란이랑 좀 이제 많은 텐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텐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그러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을 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가자지구 내에서는 아직도 좀 이제 많은 일들이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지금 인질도 이제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리더 이 수장까지 이렇게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하마스 무장 조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은 앞으로도 좀 있기는 있겠지만 뭐 헤즈볼라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뭐 시즈파이어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 입장이지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이지 지금 이 중동에서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서는 특히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끝낼 의지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헤즈볼라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네타냐후 집까지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유럽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 정상들을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합니다. 독일 정상, 영국 정상, 이 프랑스 정상에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넷이서 이렇게 또 지금 가장 큰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는 가장 크게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상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계속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잘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침략이 계속되는 그런 이제 세계보다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하면서 침략자에 맞서는 그런 세계가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잘 성공을 해서 이 전쟁이 러시아가 승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끝났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만 멈추겠습니까? 이 침략이 이 우크라이나에서만 이제 멈추겠냐고요. 이게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나라들을 침공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는 것이 이제 잘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중국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뭐 대만을 계속 이렇게 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블레임을 하고 있다. 책임을 지금 덮어 씌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를 보면은 푸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아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푸틴 탓하는 것을 진짜 거의 안 한다고 해요. 네, 진짜 레얼리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푸틴 편이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도 이 푸틴을 또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푸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절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이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 어떠한 곳에서도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조금이라도 이제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뭐 거짓말 못해가지고 막 MSG 막 이렇게 또 쳐가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를 보면은 독재자들을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항상 좋은 말만 해줍니다. 김정은 나랑 굉장히 친하다. 푸틴 굉장히 스트롱맨이다. 그리고 이 중국의 시진핑한테도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또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기자가 트럼프 러닝메이트의 벤스 있지 않습니까? 제이디 벤스한테 이렇게 중국한테 이 시진핑한테까지 이렇게 또 칭찬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아 보이냐고 라고 하니까 제이디 벤스는 아니 중국 시진핑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게 이게 뭐 나쁠 게 있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트럼프나 제이디 벤스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최대 적국은 러시아, 중국, 뭐 북한, 뭐 이란, 뭐 이렇지 않습니까? 요런데 이런 나라들, 이런 적국들의 이 리더들한테 페이버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고요.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미국 사람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만약에 이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을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 침공을 한 그 해법을 위해 가지고 그냥 중국한테 이 관세 200%까지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굉장히 쉬운 뭐 해법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가 하는 말이지 이게 이것으로 해법이 잘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진짜 대만을 뭐 점령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미국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AI 인공지능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면서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 엔비디아가 이 AI 칩을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엔비디아 칩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대만의 TSMC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 대만을 점령을 한다? 큰일 납니다.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항상 대만을 이렇게 더 보호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많은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술 때문인데, 이 테크놀로지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막힌다? 이게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손쉽게 그냥 뭐 관세 200% 때리면 되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군사적으로 뭐 행동에 들어가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 대만을 진짜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트럼프는 그냥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만 그냥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베팅 사이트에서, 내기 사이트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확률이 더 높아졌다, 60%대까지 올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누군가 이 트럼프한테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해외에서 트럼프한테 굉장히 많은 베팅이 이렇게 많이 됐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뭐 3천만 달러 정도를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이 뱃을 했다, 내기를 이렇게 또 걸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은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전문가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베팅 사이트에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내기를 걸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누군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천만 달러 정도는 굉장히 싼 것이다. 만약에 뭐 이란이나 뭐 러시아나 뭐 중국에서 베팅 사이트에 이렇게 돈을 걸어가지고 이번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었다고 하면은 3천만 달러면은 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아니 진짜로 이 베팅 사이트에서 이 트럼프의 확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뭐 60%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라고 하니까 야 진짜 올해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제가 어제는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이 베팅 사이트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3천만 달러가 들어가게 되면서 3천만 달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돈들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게 되면서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 당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퍼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카말라 해리스한테 투표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 의욕을 잃어가지고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선에 영향을 좀 크게 이렇게 또 끼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렇게 또 투입이 돼가지고 트럼프한테 많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거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또 나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카멜라 해리스가 조금 이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지금 이 트럼프랑 많이 비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뭐 경합주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는 이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트럼프한테 어마무시한 독서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잡아놨었대요. 잡아놨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그런 이벤트들을 하나둘씩 굉장히 많이 캔슬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인가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거나 그러는 와중에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간 적도 이렇게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멜라 해리스는 나와가지고 트럼프 봐라, 트럼프는 이렇게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80세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체력적으로 대통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멘탈도 문제가 있고 트럼프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독소를 이렇게 또 날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렇게 아리조나 있지 않습니까? 아리조나에 가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유사 활동을 이렇게 또 도와줬다고 합니다. 도와주면서 이렇게 또 유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아리조나 사람들, 유권자들 한 7천여 명이 이렇게 또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향해가지고 정신 능력이 부족한 사기꾼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늙고 미친 노망난 노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잘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도 이 트럼프가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원색적인 비난을 엄청나게 해댔다고 하네요. 지금 이 정치계에 아주 그냥 돼지 새끼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꾸정물을 막 튀기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이 미국의 정치계가 돼지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돼지 한 마리가 미국 정치계에 들어와가지고
진흙탕을 이렇게 또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정도로까지 막 원색적인 비난하고 뭐 그런 적은 별로 없었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뭐 독한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트럼프 같은 이런 막 막말하고 막 인신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정치계가 엄청나게 좀 지저분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카멜라 해리스를 위해 가지고 트럼프한테 독서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대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한테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뭐 마가 뭐 맥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봐라 뭐 성경책 팔고 있고 뭐 수많은 모자 팔고 있고 그런데 뭐 성경책이나 뭐 모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트럼프가 팔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말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트럼프는 늙은 미치광이다. 이 정신력도 부족하고 뭐 체력도 부족하고 그냥 늙은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대선을 이어갔다고 하면은 이런 공격을 하지 못했겠죠. 하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지금 이 나의 공격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뭐 2, 3주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가지고 이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캔슬했다고 해요. 캔슬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지 않습니까? 80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지치고 그래가지고 좀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딸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제발 올해 대선 트럼프 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이렇게 당선을 시키려고 좀 외부 세력들이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투입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샤이 해리스 있지 않습니까? 샤이 카멜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투표를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이 트럼프를 좀 짓눌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의 이 S&P 500은 또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이 미국이 S&P 500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게 47번째나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6주 연속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이 미국 계속해가지고 뭐 경기 침체가 온다네 만다네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는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 이제 뭐 소프트 랜딩을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다가 뭐 놀랜딩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뭐 지금 뭐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 튼튼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또 강세로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뭐 주식시장도 뭐 좋고 지금 미국의 경제도 좋고 그렇게는 그렇지만 이게 언제 꼬꾸라질지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 투자를 할 때는 좀 이제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앞으로 변수가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주식시장 좀 많이 폭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진짜 폭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물가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가 경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안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샘 얼트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챗GPT, 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네, 샘 얼트먼이 최근 들어가지고 네, 이 소형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네, 소형 원자로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또 많이 했었었다고 합니다. 이 오클러라고 하는 네, 이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 네, 소형 원자로 이 스타트업 기업에다가 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네, 그 네, 기업이 엄청나게 올랐다. 네, 주식에만 한 150% 정도 이렇게 또 올랐다. 단 18일 만에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최근 들어서 이런 뭐 테크 기업들이 이 AI를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전력을 그냥 기존에 있는 이 발전소에서 끌어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SMR에 엄청난 지금 뭐 계약을 하고 있고 뭐 투자가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샘 얼트만은 벌써 이렇게 또 본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또 봐가지고 이 소형 원자로 기업, 이 스타트업 기업인 오클러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금액이 뭐 150% 오르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예, 진짜 이 미래를 어느 정도 좀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도 어마무시한 부자인데 이렇게 부자가 더 된다고 하면은 빈부격차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이런 뉴스들을 잘 보면서 이 뉴스들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잘 해가지고 어느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지 그거를 잘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이 뉴스를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뭐 사고 팔고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뉴스를 더 많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잉이 드디어 이 파업이 끝나갈 그럴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랑 그리고 회사 측이랑 협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요.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뭐 5주째 계속 이렇게 또 파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손실도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잉에서 일하고 있는 이 머시니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잉 직원들한테 연봉을 35%를 4년에 걸쳐가지고 올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잘 지금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이 보잉의 파업이 끝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잉의 이 파업이 끝나더라도 지금 이 보잉의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파업도 5주째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보잉은 앞으로 좀 힘든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DJI 있지 않습니까? DJI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이 드론 기업이죠. 이 드론 기업이 이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에 이 고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또 고소를 했냐면은 미 국방부에서 이 중국 이 드론 기업인 이 DJI한테 중국 국방부랑 긴밀히 이렇게 또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DJI가 미국에서 팔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또 올려놨었거든요.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다 보니까 이 DJI에서는 미국의 국방부 때문에 이 펜타곤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이 컸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DJI는 중국의 국방부랑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냥 글로벌 기업이지 중국이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미국에다가 판매를 이렇게 또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 빨리 빼줘라라고 이렇게 또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 세계 이 드론 시장에서 DJI만큼 강력한 기업이 없거든요. 이 드론 시장에서의 애플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이 드론 시장에서 우위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펜타곤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좀 이제 많이 이 계약 같은 게 이제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이 DJI 이 드론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는데 진짜 가격도 좋고 진짜 성능도 좋고 영상도 굉장히 잘 찍히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는 드론 시장에 뭐 발도 못 붙여 놓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뭐 기술 측면에서나 너무나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전 세계에서는 이 드론 시장에서는 DJI가 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